여러분, 믹스커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혈당이 오른다, 혈압에 안 좋다,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33년 넘게 시니어 분들의 혈관과 혈당 변화를 연구해 오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믹스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바꾸는 것이 진짜 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믹스커피를 무조건 끊은 분들보다 조합을 바꿔서 현명하게 드신 분들의 몸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저는 33년째 시니어 혈당과 혈관 변화를 추적해온 정우석 박사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커피 끊었는데 왜 혈당이 더 오르죠? 커피 끊었는데 왜 더 피곤하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커피에 섞이는 성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커피 속에 있는 일부 성분은 오히려 혈당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커피만 끊어버리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믹스커피를 약처럼 마시는 조합, 그리고 마시는 시간, 그리고 생활 루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끊으려 하셨다가 번번이 실패하신 분, 커피를 마실 때마다 괜한 죄책감을 느끼셨던 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커피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믹스커피를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 이미 끊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오랜 연구 생활을 이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저의 지인이신 정순래 66세님이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믹스커피를 즐겨 드시다가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흔들린다는 말을 듣자마자 주변에서 커피부터 딱 끊으라고 했답니다. 처음 보름 정도는 의지력으로 버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단 것이 자꾸 당기고 커피 대신 다른 군것질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났는데도 혈당 수치는 좋아지기는커녕 비슷하거나 더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커피를 끊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커피 대신 뭔가를 찾게 되는 식습관의 빈자리가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드시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다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 거죠. 반면에 같은 시기에 제 권고를 따라 커피 조합을 바꿔보신 분도 있습니다. 제 지인이신 최영배 78세님인데요. 이분은 믹스커피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탕과 프림을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작은 재료들을 하나씩 추가해 드셨습니다. 넉 달 뒤에 만났을 때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식후 졸음이 많이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흔들림이 적어졌고요. 두 분의 차이는 커피를 끊었느냐 마셨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조합을 바꿨느냐, 마시는 타이밍을 알았느냐, 습관을 이해하고 접근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한 잔이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커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믹스커피가 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지 그 핵심 조합부터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믹스커피를 약으로 바꾸는 조합의 핵심 요소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계피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계피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핵심 성분인 시나말데히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단순히 향신료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이태수 73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에 계피 가루를 티스푼 하나 분량만 넣기 시작하셨는데 석 달 뒤에 식후 졸림이 눈에 띄게 줄고 공복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티스푼 하나 분량의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고 살짝 저어 마시면 됩니다.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과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 하루에 2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를 넣어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 이야기입니다. 프림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경화유와 설탕이 혼합된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몬드 밀크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국내 영양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면서도 커피의 고소한 맛은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강영선 77세님은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 100ml를 섞어 드신 뒤 속이 훨씬 덜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몬드 특유의 고소한 향이 커피와 잘 어울린다고도 하셨어요. 따뜻하게 살짝 데운 100ml를 커피에 넣어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단, 달콤하게 가공된 아몬드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당이 추가된 제품은 오히려 혈당 부담을 키울 수 있거든요. 프림 대신 다른 것을 써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믹스커피 한 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단맛 성분으로 한국당뇨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혈당 상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콤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혈당 걱정은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오명숙 63세님은 설탕을 스테비아로 바꾼 뒤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예전에는 점심 이후만 되면 눈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그 현상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맛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스테비아 맛이 어색하셨던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검은 콩가루도 믹스커피와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 재료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과 지방 대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해외 임상 연구에서는 검은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 참가자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윤기철 70세님은 검은 콩가루 반 티스푼을 커피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고 2달 뒤에 중성지방 수치가 훨씬 안정됐다는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되는데요.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검은 콩가루를 활용해 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시는 타이밍이 정말 핵심입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간은 식사 직후 2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대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속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국내 당대사 연구에서 카페인 섭취는 공복이나 식사 직후보다 식후 20분이 지난 뒤가 혈당 안정에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정자 79세님은 식사 직후 바로 마시던 커피를 20분 뒤로 미뤘더니 속쓰림이 거의 없어지고 두근거림도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20분,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커피를 언제 드시나요? 식전인지 식후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5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 조합들을 생활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방법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를 보약으로 바꾸는 생활 루틴을 완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아침 커피는 몸을 깨우는 동시에 하루 혈당 리듬을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드신 뒤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계피와 아몬드 밀크를 섞은 커피를 천천히 드세요. 이 작은 순서 하나가 오전 내내 몸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이 순서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커피 시간은 보통 언제인가요?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카페인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살짝 떨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그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삶은 달걀 반 개 또는 두유 반 컵을 커피와 함께 드셔보세요. 과한 양이 아니라 아주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혈당 안정뿐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와 함께 자연스럽게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커피와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오후 2시 전후는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 식후 혈당이 높아졌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몸이 가장 나른함을 느끼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단 음료를 찾거나 커피를 진하게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계피를 넣은 믹스커피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셔보세요. 계피의 혈당 안정 효과가 오후 피로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음료 대신 이 한 잔으로 오후를 버티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2-3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녁 커피는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 마신 커피가 자정이 되어도 몸의 절반 가까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수면과 혈당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돼야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오후 4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엔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보리차로 대체해보세요. 저녁에 커피를 드시면 잠이 잘 오시나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분 보충도 루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커피 옆에 물 한 컵을 항상 두는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보세요. 이 습관 하나가 피부 탄력과 혈액 점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힘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몸은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데 보통 3주에서 4주가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이 지났는데도 별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2잔, 조합은 동일하게 식후 20분이라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3개월 뒤 여러분 몸을 조용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고 오후 피로가 예전보다 줄었고 속이 편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는 혈당을 올리는 나쁜 음료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자체보다는 커피에 섞이는 설탕과 프림이 문제였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커피를 적절히 활용하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과 프림이 가득한 믹스커피를 공복에 하루에도 서너 잔씩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피로가 만성으로 쌓이고 혈관에 부담이 생기며 인슐린 기능도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엔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오후에 이유 없이 피로하고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합을 바꾸고 마시는 타이밍을 지키면 식후 졸림이 줄고 오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혈관에 가는 부담도 낮아지고요. 같은 커피 한 잔이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무엇을 권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실 때 딱 4가지만 바꿔보세요.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 설탕 대신 스테비아, 여기에 계피 한 꼬집, 그리고 밥 먹고 20분 뒤에 천천히 마시기. 이 4가지 변화가 처음엔 작게 느껴지겠지만 한 달 뒤에 여러분 몸이 확실하게 답을 해줄 겁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지고 오후 나른함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고 속이 편해지고 혈당 수치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하나씩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프림 대신 아몬드 밀크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스테비아를 더하고 그 다음에 계피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마시는 타이밍을 20분 뒤로 미루는 것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면서 천천히 바꿔가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침 커피 실수 5가지와 그것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혈당이나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장 놀라우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일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